혹시 여러분은 혼자 지내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혼자 사는 20대, 30대가 많아지면서 개인 맞춤 홈 서비스나 자기 개발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매칭시켜주는 플랫폼 돕당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돕당의 서비스 스트럭처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저의 사용성을 고려한 설계로 크게 전문가 탐색, 전문가 등록, 프로필 관리 세 가지의 유저 플로우에 맞게끔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돕당은 의뢰인이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전문가도 의뢰인 시점으로 전환하여 또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의뢰인은 전문가 탐색에서 이사청소, 설치 수리, 과외, 취미생활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을 수 있고 해당 전문가의 프로필을 통해 경력과 자격증,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전문가를 찾으면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의뢰와 견적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돕당의 유저는 언제든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유저는 의뢰인이 올린 프로젝트의 견적을 제시할 수 있고 의뢰인과 채팅을 통하여 계약의 세부 사항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돕당의 프론트엔드는 모든 컴포넌트를 잘게 쪼개 아톰, 몰레큘, 몰가니즘, 템플릿 순으로 컴포넌트를 조립하고 재사용성을 높이는 아토믹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돕당은 웹 접근성 가이드를 준수한 색상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컬러를 4가지로 최소화해서 접근성을 고려하였고 4대 5대 1 이상의 컬러를 기반으로 시각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돕당은 의뢰인 전문가 매칭 플랫폼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하고 전문가와 직접 채팅을 통해 상담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돕당에서 사용한 개발 환경과 사용 도구입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넥스트와 타입스크립트, 테일윈드 같은 기술을 사용하였고요. 백엔드에서는 자바, 스프링부트, 그리고 MySQL, 레디스 같은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도구들은 포스트맨, 스웨거, 소나큐브, 제미니를 통한 PR 리뷰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CI/CD에서는 AWS를 활용하여 EC2, S3, RDS, 그리고 젠킨스 사용은 프론트엔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이어주는 서비스로 엔진X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CI/CD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저는 프론트 서버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백엔드 서버에서는 EC2 안에 있는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도 젠킨스를 이용한 CI/CD를 구축하여 유저에게 빠른 배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돕당의 ERD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38개의 많은 숫자의 테이블을 설계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크게 멤버 테이블과 프로젝트 테이블, 엑스퍼트 테이블, 페이먼트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요. 멤버 테이블은 멤버와 관련된 각종 정보, 리뷰라든지 채팅이라든지 그 해당 멤버와 연결되어 있는 컨트랙트 계약, 프로젝트 등이 멤버 테이블과도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테이블이 가장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테이블은 카테고리나 해당 프로젝트와 연결된 멤버, 전문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문가 테이블은 해당 전문가의 자격증이나 해당 전문가의 리뷰 통계 같은 테이블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이먼트 테이블은 토스 페이먼트 연동을 위해서 개발된 테이블들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페이먼트와 페이먼트 메타데이터, 페이먼트 디테일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당의 시향 영상입니다. 화면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은 전문가로 로그인한 상황이고 오른쪽은 의뢰인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 전화번호 인증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으면 실제로 해당 번호에게 인증번호가 날라오게 되는데요. 인증번호를 넣어주고 회원가입을 누르면 회원가입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소셜 로그인이 구현되어 있는데 우선 시연 영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게 되면 마이 페이지를 통해 회원의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프로필 이미지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회원의 프로필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고요. 이어서 의뢰인 회원이 견적을 요청하는 상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일은 무조건 현재 날짜보다 뒤로 설정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비드 베컴 회원이 만든 프로젝트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등록이 되면 전문가는 프로젝트 찾기 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의 견적을 보낼 수 있는데요. 전문가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데이비드 베컴 유저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견적을 날릴 수 있습니다. 견적을 날리면은 해당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채팅방이 생성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팅방이 생겨서 클라이언트에게 채팅을 보낼 수 있죠. 제가 채팅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도 채팅방을 통해서 해당 전문가에게 온 채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 전문가에게 온 채팅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강인 전문가는 데이비드 베컴 의뢰인에게 온 채팅을 지금 확인하고 있죠. 전문가는 채팅을 통해서 견적을 보낸 걸 바탕으로 이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거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견적서를 확인해 보시고 거래 진행하시죠. 의뢰인은 전문가가 보낸 견적서를 보고 전문가 프로필을 체크한 다음에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여기서 거래하기 누르면 계약서 제출 성공. 이어서 계약이 만들어졌다면 결제하기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토스 페이먼트를 통해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페이지가 뜨고
클라이언트는 내 정보를 통해 내가 의뢰한 프로젝트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그리고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마이 페이지에서 서비스 현황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될 경우 여기 완료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데요. 완료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 처리된 것으로 되고 리뷰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리뷰는 전문가의 전문가의 프로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강인 전문가에게 지금 데이비드 베컴 유저가 단 리뷰가 작성되었죠. 이렇게 해서 저희 돕당 서비스의 가장 스탠다드한 견적 요청 프로세스를 시연하였고요. 이어서 스토어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토어 기능은 전문가 프로필을 가진 유저가 상품을 등록해서 개인 맞춤형 상품을 직거래로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상품 등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하기에서 이강인 축구 전문가가 축구화를 파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등록을 누르면 상품이 성공적으로 등록됐다고 뜨고 보시면 이렇게 등록된 상품이 뜨죠. 클라이언트는 해당 상품을 클릭을 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자, 전문가는 마이 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통해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의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객이 이 축구화를 구매하는 상황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가 넘어가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전문가는 판매 중인 상품에서 기존에 재고가 2개였지만 이제 재고가 1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돕당의 가장 큰 2개의 핵심 서비스인 견적을 요청하는 프로세스와 전문가가 개인 맞춤형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스토어 기능까지 화면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토믹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토믹 디자인은 UI를 분해할 수 없는 작은 단위인 아톰으로 나누어 설계하였고 이를 조합하여 점진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중복 코드를 줄이고 재사용성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개발할 양이 많은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을 하게 되면서 일관적인 UI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저희는 아토믹 패턴을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적용하였습니다. 디자인 에셋 선정 후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재사용이 가능한 UI 요소들을 컴포넌트화하였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스토리북을 도입하여 컴포넌트를 테스팅하고 문서화하였습니다.
스토리북을 적용하면서 독립적인 컴포넌트 개발로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협업을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실제 돕당의 아톰입니다. 아톰은 프롭스를 이용하여 통제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디폴트 값을 설정하여 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템플릿 컴포넌트는 HOC 패턴을 준수하여 확장성과 재사용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Next.js의 캐싱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HTTP 요청 처리 도구인 패치와 엑시오스의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돕당에서 패치를 사용한 이유는 Next.js 15 버전에서 새로운 캐싱 메커니즘 리퀘스트 모메제이션을 호환이 잘 되었고, 의존성 추가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서버와 클라이언트 측 모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패치를 사용했을 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엑시오스를 사용했을 때 전용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직접 구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청마다 설정이 달라지지 않도록 빌더 패턴을 이용하여 API 빌더 클래스를 정의하였고, 요청 설정을 동일하고 일관된 요청으로 백엔드와 통신할 수 있었습니다. Next.js로 SSR을 설계하여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특정 페이지를 접근할 수 없도록 구현하면서 미드레어에서 토큰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쿠키 함수가 리스폰스 토큰을 반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배포하면서 디버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Next.js 미드레어에서 리퀘스트 쿠키에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고 if문을 이용해서 토큰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예외 처리를 추가하였습니다. 미들웨어 실행 시 500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들웨어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장하였고, 사용자 경험을 저하하지 않도록 인증 흐름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트러블 슈팅입니다. confirm payment 메소드에서 결제 정보 조회, 검증, 재고 감소, 결제 승인 등 전체 결제 흐름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관리하는 메소드인데요. 이 메소드는 결제 금액 조작이 감지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제 금액 조작이 감지되면 DB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예외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예외가 발생될 경우 트랜잭션이 롤백되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함께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커스텀 예외가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고 있어서 트라이 캐치로 처리해도 롤백 마크가 생겼고, 트랜잭션이 롤백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결제 금액 검증 이외의 다른 로직에서 발생한 예외는 정상적으로 트랜잭션을 롤백시켜야 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트랜잭션 생성을 시도해봤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는 하위 메서드의 트랜잭션에 트랜잭션 require new 옵션을 추가하여 새로운 트랜잭션을 분리해 보았으나 여전히 전체 트랜잭션이 롤백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save 대신 save and flush 메서드를 사용하여 트랜잭션 롤백 전에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트랜잭션 롤백 시 데이터가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트랜잭션 어노테이션에 노롤백 for 속성을 추가하여 특정 예외 발생 시 롤백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서비스 익셉션을 노롤백 for로 지정하면 기존의 서비스 예외에 대해 롤백이 방지되어 데이터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익셉션을 상속받는 페이먼트 어마운트 익셉션 커스텀 예외를 새로 작성하고 이 예외만 롤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결제 금액 조작 시도는 DB에 기록하면서 다른 예외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트랜잭션을 롤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 배웠습니다. 기존의 예외를 발생시키던 곳에서 예외를 발생시키는 대신 이벤트를 발생하였고, 별도의 이벤트 리스너에서 예외를 발생시켜 트랜잭션과 분리된 별도의 처리 흐름을 생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노럴팩4를 특정 예외 클래스에만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코드 수정을 최소화하며 보안 관련 데이터를 지킬 수 있었고, 일반적인 오류 상황에서도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웹소켓과 JWT 기반 쿠키 인증을 함께 사용할 때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였지만 웹소켓 연결 이후에 인증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웹소켓은 최초 연결 시 HTTP 프로토콜로 시작되지만 이후에 웹소켓 프로토콜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브라우저는 HTTP only 속성을 설정된 JWT 쿠키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웹소켓 연결 이후에 로그인된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가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커스텀 인터셉터를 활용한 JWT 직접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웹소켓 연결 시 브라우저에서 JWT를 꺼내서 직접 전송하고, 서버에서는 인터셉터를 통해 해당 토큰을 검정한 후 사용자 정보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토큰이 HTTP only 쿠키에 저장되어 있으면 자바스크립트로 꺼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쿠키 대신 로컬 스토리지를 저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토큰의 보안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채택한 방식은 별도의 HTTP 엔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선 요청한 방식입니다. 웹소켓 연결 전에 사용자 정보를 미리 가져오는 방식인데요. 클라이언트는 웹소켓 연결 전에 HTTP 요청을 통해 인증된 사용자 정보를 별도로 요청하고, 서버는 해당 정보를 응답하여 클라이언트가 이후 통신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보안 쿠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웹소켓 데이터 처리 로직도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채팅 쪽에서 겪은 트러블 슈팅입니다. 로컬 환경에서 실시간 채팅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컴퓨터에서 서버를 실행하고 채팅 페이지에 접속하였는데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코드를 AWEC2에 배포해서 하나의 서버로 접속하니까 채팅에 문제점이 없이 잘 작동하였습니다. 해당 트러블이 있었던 이유는 저희 채팅 시스템이 스프링의 스톰 웹소켓 구현에서 인메모리 브로커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메모리 브로커에서는 하나의 서버 인스턴스 안에서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서버 간의 메시지가 공유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메시지 브로커의 구조적인 한계로 비롯된 것이고, 현재는 단일 서버로 배포해 우선 해결한 상태입니다. 향후 시스템 확장과 다중 서버 운영을 고려한다면 레디스, 펍섭, 레빗MQ, 카프카와 같은 외부 메시지 브로커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메시지 통신 구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다음 트러블은 JWT 토큰 인식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토큰을 발급하고 쿠키에 저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로컬 작업 시 쿠키에 액세스 토큰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 배포 환경에서는 쿠키에 토큰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드레어에서 쿠키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는 로그인이 온전히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쿠키가 인식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토큰을 저장할 쿠키의 설정에서 도메인 값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메인 값을 따로 명시해주지 않으면 쿠키는 기본적으로 요청이 발생한 도메인에서만 설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서는 백엔드가 발급한 쿠키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쿠키 설정에 도메인 속성을 추가하였고, 또 다른 서브 도메인에서도 쿠키가 정상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도메인의 속성을 추가함으로써 이전에 발생했던 로그인과 로그아웃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통해 따로 도메인이 없는 로컬 환경에서도 문제가 없지만 실제 배포 환경에서도 서브 도메인이 다른 경우에는 도메인 속성을 명시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HTTP only 속성이 설정된 쿠키는
미드웨어를 통하여 토큰을 검증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16팀 독당 서비스의 PPT 발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